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70이 넘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남은 시간을 그저 버티며 살아야 한다고 여기는가? 혹시 당신도 나이를 핑계 삼아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70대 친구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뉜다. 어떤 이는 매일 무료함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고, 어떤 이는 젊은 사람보다 더 활기차게 자신만의 삶을 즐기고 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아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라고 하셨다. 70을 넘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직장의 굴레에서도 벗어났다. 남의 눈치 볼 일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왜 많은 노인들이 불행한가?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지혜는 비움의 기술이다. 70평생 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쌓아왔다. 쓸데없는 물건들로 집은 가득 차 있고 과거의 억울함과 원망으로 마음도 꽉 차 있다. 이제는 비워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하셨다. 지난 70년 동안 모아온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라.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라.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쁘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라.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에 대한 미련도 버려라. 젊었을 때 얼마나 능력 있었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자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명예와 지위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라. 이제는 누가 당신을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이 서운하고 화가 난다면 아직 비우지 못한 것이다. 물건도 마찬가지다. 집안 곳곳에 쌓여 있는 물건들을 보라.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식들이 물려받지도 않을 가구들. 식기들 옷들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과감히 버려라.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도 가벼워진다. 공간이 비워질수록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 젊은 시절에는 채우는 것이 인생이었다면 노년에는 비우는 것이 지혜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정말 좋아하는 옷 몇 벌만 남기고 다 버려라. 음식도 간단하게 먹어라. 매일 큰 상을 차리느라 부엌 일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혼자 사는 노인이 명절 같은 밥상을 차리는 것은 집착이다. 간단한 국 하나와 반찬 하나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그렇게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 돈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라.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아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당신이 편하게 쓰면서 사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더 나은 일이다. 늙은 부모가 돈 아끼느라 초라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아름답다. 물론 헤프게 쓰라는 말이 아니다. 적당히 쓰되 쓸 곳에는 아낌없이 쓰라는 것이다.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라. 언제까지 모으기만 하고
아끼기만 하면서 살 것인가?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이 노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속의 원망도 비워라. 평생을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직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잠이 오지 않는가? 그 원망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자유로울 수 없다. 용서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두 번째 지혜는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끝없이 회상한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가 행복했다고 그리워한다. 혹은 미래를 걱정하며 산다. 언제 아플까, 언제 죽을까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낸다. 법정 스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70을 넘긴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되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라. 오늘 먹는 밥을 감사히 먹어라. 오늘 보는 풍경을 눈에 담아라. 과거를 후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되 거기에 매달리지는 마라.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70이 넘었으니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가? 요즘 80대, 90대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 10년, 20년은 충분히 더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즐길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불안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이 살라는 뜻이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라.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마라. 오늘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가라. 다음 주에 가겠다고 미루지 마라.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라. 언젠가 만나겠다고 미루지 마라. 70을 넘긴 우리에게 언젠가는 없다.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라.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으며 걸어라. 꽃이 피었으면 꽃을 보러 가라. 단풍이 들었으면 단풍을 보러 가라.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몸이 불편해서 멀리 가기 힘들다면 동네 공원이라도 가라. 아파트 화단의 작은 꽃들도 당신을 위해 피어 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지금에 집중하라.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지 마라. 그저 밥맛을 음미하라. 밥 아래 찰진 맛 국물에 따뜻한 온기 반찬의 아삭한 식감을 느껴라. 그렇게 먹으면 똑같은 밥이라도 훨씬 맛있게 느껴진다.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다. 과거 이야기만 하지 마라. 지금 느끼는 것, 지금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라. 어제 본 영화, 오늘 읽은 책, 오늘 만난 손주의 귀여운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러면 대화가 생동감이 넘친다. 세 번째 지혜는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익숙한 것만 고집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점점 세상에서 고립된다. 젊은 세대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가 된다. 하지만 꼰대가 되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배우기를 멈췄기 때문이다. 70이 넘었어도 배울 수 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휴대폰 사용법을 배워라.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라. 유튜브를 보는 법, 사진 찍는 법, 문자 보내는 법을 배우라. 처음에는 어렵고 답답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멀리 사는 친구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법을 배우라. 항상 다니던 곳만 가지 말고 새로운 곳에 도전해 보라. 지하철을 타고 낯선 동네에 가서 구경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라. 요즘은 지도 앱이 다 알려준다. 그것도 배우면 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라. 평생 해보지 못한 것을 지금 해보는 것이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면 노인복지관의 미술교실에 등록하라.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하모니카나 우쿨렐레 같은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하라. 춤을 추고 싶었다면 라인 댄스나 댄스 스포츠 교실에 가보라. 나이가 많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그곳에 가면 당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배우고 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다. 책을 읽어라. 눈이 침침하다고 책을 멀리하지 마라. 요즘은 글자를 크게 만든 큰 글 자책도 많고 오디오북도 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접하고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젊은 작가들이 쓴 책도 읽어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손주들과 대화할 때도 훨씬 수월하다. 여행을 떠나라. 멀리 갈 필요 없다.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도 좋다.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박물관, 미술관, 고궁을 찾아가 보라. 요즘은 노인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많다. 해설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투어도 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라. 항상 먹던 음식만 고집하지 마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음식도 한번 먹어보라.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만 만나지 말고 새로운 모임에도 나가보라. 노인대학 복지관 자원봉사 모임 등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나이가 들어서도 즐거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네 번째 지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70평생을 살면서 당신은 얼마나 자신을 위해 살았는가?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지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아니, 살아야만 한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마라. 그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인생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자식들이 자주 전화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그들은 바쁘다. 대신 당신이 바빠지면 된다. 자식들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당신의 일정을 채워라.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취미 활동을 하고 여행을 다녀라. 그러면 자식들이 전화했을 때 미안한데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고 말할 수 있다. 얼마나 당당한가?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다.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취미와 친구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함께 하려고 하지 마라. 남편은 등산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싫어한다면 남편 혼자 가면 된다. 아내는 노래교실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싫어한다면 아내 혼자 가면 된다.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 금슬 좋은 부부가 아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성숙한 관계다. 그렇게 따로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만나면 서로 할 이야기가 생긴다. 오늘 등산 가서 본 풍경, 오늘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를 나누며 대화가 풍성해진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건강하게 자기 할 일하며 사는 것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다. 자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부모가 무료하게 지내며 우울해하는 것이다. 당신이 즐겁게 살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하다. 돈을 쓰는 것도 죄책감 느낄 필요 없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다. 당신이 쓸 자격이 있다. 자식들 물려주려고 아끼지 마라. 필요한 곳에 쓰면서 살아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가고 싶은 곳 다니며 살아라. 그것이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도 좋다.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좋다. 바쁘게 살 필요 없다. 천천히 여유롭게 살아도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피곤하면 늦잠을 자라. 낮잠도 실컷 자라.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가끔은 불규칙해도 괜찮다. 당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하라. 외모를 가꾸는 것도 자신을 위하는 일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꾸밈 없이 살 필요 없다. 머리도 염색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쁜 것 입어라.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이 예뻐 보이면 기분이 좋아진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신에게 선물을 하라.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냥 오늘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다. 좋아하는 꽃을 사서 집에 두거나 맛있는 케이크를 사서 혼자 먹거나 예쁜 소품을 사서 방을 꾸며보라. 작은 것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선물은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화내지 마라. 70을 넘기면서까지 화내며 살 필요 없다.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어도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라. 저 사람도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라. 화를 내봤자 손해보는 것은 당신이다. 혈압만 올라가고 기분만 나빠진다. 평생을 살면서 얻은 지혜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화나는 일도 모두 지나간다.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마라.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말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낙담하지 마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라. 70을 넘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있다. 젊은이들처럼 조급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다. 그저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된다. 주변을 보라. 70이 넘어서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이 네 가지 지혜를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비우고 지금을 살고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해 산다. 그것이 전부다. 어렵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집안에 쓸데없는 물건 하나를 버려보라. 오늘 새로운 길로 산책을 나가보라. 오늘 배우고 싶었던 것을 검색해보라. 오늘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라.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70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당신의 인생이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책임질 필요 없다.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후회와 불안 속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기쁨 속에서 즐길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모든 것은 한때일 뿐이라고 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한때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이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아야 한다. 후회하지 마라.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미루지 마라.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70이 넘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젊은 시절의 의무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라.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리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웃으며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온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즐거움을 찾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활력이 생긴다. 거울을 보며 주름살만 세지 마라. 그 주름살 하나하나가 당신이 살아온 증거다. 당당하게 받아들여라. 70평생 열심히 산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된다. 하지만 쉬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 쉬면서도 즐겁게 살 수 있다. 느리게 가되 멈추지는 마라.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떨어라.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오늘 본 것, 오늘 느낀 것을 나눠라.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그저 함께 놀아주라.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당신에게 가장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애완동물을 키워보는 것도 좋다. 개나 고양이를 돌보며 책임감도 생기고 외로움도 덜어진다. 산책할 때 함께 나가면 운동도 되고 말벗도 생긴다. 정리하자면 70이 넘어서도 삶을 즐기는 지혜는 이것이다. 첫째, 비워라. 쌓아온 집착과 물건과 원망을 내려놓아라. 둘째, 지금을 살아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라. 셋째, 새로움을 받아들여라. 배우기를 멈추지 말고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넷째,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라. 그러면 70이 넘어서도 아니 오히려 70이 넘었기 때문에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70을 넘긴 오늘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는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아닌 바로 지금에 있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순간을 즐겨라. 70이 넘어서도 웃을 수 있다. 70이 넘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 70이 넘어서도 배울 수 있다. 70이 넘어서도 꿈꿀 수 있다. 나이는 당신을 가둘 수 없다. 당신 스스로 문을 열면 된다. 그 문 너머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한 걸음씩 나아가라.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저렇게 활기차게 사는 70대는 처음 본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비우고 지금을 살고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해 사는 당신이다. 나이 들수록 삶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70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여유와 통찰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활용하라. 그것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라.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 당신의 삶을 환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70이 넘었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